안녕하세요. 강의북교 이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609페이지의 전기사업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사업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하나는 객관식, 하나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에 관한 사안들을 자주 시험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을 살펴주십니다. 우선 609페이지의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전기사업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전기사업법은 우리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와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관련된 법규 사항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와 직접 관계된 사항 외 시험 낼 게 좀 없다 보니 좀 다양한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직접 관계없지만 전기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현재 전기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울진 등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산 꼭대기에 설 때 있는 송전탑을 통해 도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송전탑을 통해 송전되는 것은 특고압으로 아주 전압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220V이죠. 그 전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220V로 바꾸게 되면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전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전기사업은 발전사업과 송전사업, 배전사업, 우리가 배식한다 그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전기를 배급하는 것을 배전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전이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전기 판매 사업자로서 전기 사용자와 직접 전기 공급 계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5가지 전기사업 중에 4가지 전기사업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발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전력시장 동원해 놓습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 동원해 주십시오.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송전사업은 발전소에 생산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전사업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 판매 사업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용어 설명에 관한 것들로서 여기 전기 판매 사업을 설명할 때 한전 측이 전기 사용자, 바로 일반인 우리들입니다. 그들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 판매 사업자 설명에 있어서는 전기 사용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송전받아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배전 사업에 있어서도 그 다음 단계인 전기 사용자에 관한 설명이 본문 표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 사업자는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송전받아 배전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송전 사업 설명에도 배전 사업자가 나오는데 여기 발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발전 사업 설명에 있어서는 송전 사업자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발전 사업을 제외한 그 밖에 전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 다음 단계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는데 발전 사업 설명에 있어서는 송전 사업자에 관한 설명이 빠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발전 사업자에 대한 기본 설명에 전력시장을 통하여 송전 사업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현하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판매 사업자와 관련되어 구역 전기 사업자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구역 전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전력 시장 통하지 않고 한정된 구역의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구역 전기 사업은 우리 주변에 각종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산업단지 안에는 여러 공장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공장에게 전기를 직접 단지 안에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에 발전소가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역 전기 사업자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설비 용량 35,000kW 이하의 발전기라는 것 확인하시고, 여기 시장 경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물려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량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전력시장 통하지 않고 전기 공급한다고 하면 그러한 시장 경제에 적용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실 구역 전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산업단지 안에 한정된 전기 사용자에게 한 명의 구역 전기 사업자가 전기 생산해서 공급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수요 공급자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전력시장 통하지 않고 전기 공급하는 것, 그것을 구역 전기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가지 전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전력시장과 관련되어서는 한국전력거래소 회사 명칭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들이 개설한 시장을 전력시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 그냥 지나갑니다. 6 전기설비 찾으셨죠. 여기 전기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가끔 업무용 빌딩 또는 상가 건물 옥상 올라가게 되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 공급받기 위한 기계 장비가 옥상 한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수전설비라 표현합니다. 여기 전기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 그리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여기 전기설비는 크게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 전기사업용과 비전기사업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사업자가 사용하게 되면 전기사업용이고, 전기사업자 아닌 자가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전기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교재 보시니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 소규모 동그라미였습니다. 전기설비가 작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전기설비와 관련되어 특별히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의 수전 설비, 심야 전력 등을 이용한다고 하면 100kW 미만의 것을 일반 전기설비라 표현하게 되는데,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의 수전 설비라고 하면 우리가 상가, 옥상 올라가게 되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수전 설비라 하는데, 그러한 용량이 75kW 미만, 전압이 600V 이하라고 하면 일반 전기설비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와 관련되어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발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설비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소규모의 경우는 일반 전기설비이지만 그 규모가 큰 때는 자가용 전기설비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우선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기설비를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전기사업자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전기사업용, 비전기사업자가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자가용과 일반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적 설명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일반 전기설비 제외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그러면 이 자가용 전기 설비는 전기 사업용도 아니고 일반 용도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해당 전기 설비 사용하는 자는 전기 사업자 아니란 이야기고요. 해당 전기 사업위는 소규모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관련되어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초과하는 발전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가용 전기 설비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 설비와 관련되어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와 자가용 전기 설비, 일반 전기 설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전기 설비에서 제외되는 전기 설비. 전기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전기 설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1. 댐이나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러면 댐에 수력 발전용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전기사업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댐 건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설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박, 차량, 항공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 그러면 이 차량에도 또는 선박에도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를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발전 설비가 있다고 하면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압 30V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한 것.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전압 30V 미만의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형 자동차 또는 모형 비행기 띄운다고 하면 그 전압이 30V 미만의 전기설비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 공급하기 위한 서전설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 공급받기 위한 서전설비의 경우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이고 그렇지 않은 단순한 전기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 범위를 구분하면서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일반용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댐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에서 배제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8번 변전소입니다. 여기 변전소 우리가 발전소로서 생산되는 전기가 특고압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220V로 바꾸는 그러한 시설을 변전소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전압 5만 V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송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 등을 변전소라 표현한다. 그래서 5만 V 이상이라는 것 하나 확인만 해놓습니다. 9, 10, 11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기 수용 설비 찾으셨죠? 이 전기 수용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관리 실무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별히 이 전기 수용 설비 여기 전기 수용 설비는 받을 수, 이용할 용자를 조합한 말로서 전기를 받아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전기 수용 설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 수용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수전 설비와 배전 설비, 군의 배전 설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수전 설비에 관한 사항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타인의 전기 설비 또는 군의 발전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군의 배전 설비로 전기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수전 지점으로부터 수전 지점 동그라미, 배전반 동그라미 까지의 설비를 수전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군의 배전 설비는 배전반 이후부터 전기 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콘센트, 스위치 등의 부속 설비를 군의 배전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리 실무에서는 한때 군의 배전 설비를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합니다. 대지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 공급받기 위해 건물 옥상에 전기 공급 받기 위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이걸 수전 설비 그리고 이 전기를 공급받는 곳을 수전 지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받은 전기를 건물 각 층에 공급하게 되는데 각 층에는 여러 거실이 있습니다. 여러 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마다 스위치나 전등, 콘센트 각각 존재하죠. 그러면 이 전기 공급받은 것을 각 거실마다 나누어 공급하기 위한, 배급하기 위한 배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전반까지를 수전 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전반으로부터 각 거실의 스위치, 콘센트까지의 것을 군의 배전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전 설비와 군의 배전 설비를 통칭한 것을 뭐라 한다? 전기 수용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때 군의 배전 설비를 관리실무에서 주관식으로 출제한 적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용어 구분만큼은 한번 해놓습니다. 그리고 14. 전압입니다. 여기 전압과 관련되어 전기사업법에서는 이 전압을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직류와 교류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직류가 아니라 바로 교류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전기 설비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기 설비, 발전기와 관련되어서는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 여기 교류와 관련되어 600V 이하의 것을 저압이라 표현하고 교류의 경우 고압은 600초가 7000V 이하의 것을 고압이라 합니다. 7000초가는 경우는 특고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류와 관련되어서는 750V 이하의 것을 저압이라 하고 7000V 초과하면 특고압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래서 750V 초과, 7000V 이하의 직류의 경우는 고압. 교류와 관련되어서는 600, 7000을 기준으로 각각 저압, 고압, 특고압을 구분하고 있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압 구분에 대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다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일반 전기설비와 관련되어 소규모 전기설비라는 말 기억하시는데 전압 600V라서 용량 10kW 이하, 수전설비와 관련되어 전압 600V라서 75kW 미만, 이런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저 600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저압을 기준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이 정도를 함께 보시는 게 기본적인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전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한전에 취직하거나 또는 전기 기사 자격증 따고자 하는 건 아니죠. 최근에 워낙 시험 낼 게 없다 보니 이 전기사업법에 관한 이야기 중에 전기사업과 관련된 사안들을 시험에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몇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나갑니다. 특별히 전기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전기사업법에서는 5가지 전기사업을 현재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 받은 때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겸업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거리 이분의 2종류 이상의 허가 제한. 동일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 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번 배전 사업과 전기 판매 사업. 도서 지역에 전기 사업하는 것. 이 도서 지역은 섬 지역 말합니다. 그리고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전기 판매 사업 겸업하는 경우. 그래서 집단 에너지 사업, 전기 판매 사업 각각 동일해 놓습니다. 그러면 전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겸업 제한 대상인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이 겸업 제한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서 배전 사업과 전기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 사업은 발전 사업과 송전 사업, 배전 사업,
전기 판매 사업, 구역 전기 사업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발전소에 생산한 전기를 송전자를 통해 도시역에 공급하게 되면 전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220V로 바꾸어 공급하죠. 그래서 이 배전 사업은 전기 사용자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와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 공급하기 때문에 이 전기 사업자를 함께 만나는 배전 사업과 전기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 규정에 불과하고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역 난방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 지역 난방 공사에서 전기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난방 공사는 집단 에너지 사업 하는 자는 전기 판매 사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만약 배전 사업자가 겸업 가능한 전기 사업 찾으라고 하면 판매 사업, 집단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는 자가 지역 난방 공사 등이 경험할 수 있는 전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전기 판매 사업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래서 겸업 가능한 전기 사업 종류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참 좋은 이야기 있지만 시험거리는 못 됩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는 전기 설비에 대한 설치, 사업 개시 의무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줄만 쳐놓습니다. 1. 사업 개시와 관련되어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 동원해 놓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에 설치하고 그 사업 시작하여야 한다. 전기사업 개시한 때 지체 없이 동원해 놓습니다.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기사업하고자 한다면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허가받아야 되고 해당 전기사업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 시작한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관에게 별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업과 관련된 준비기간은 옆에 페이지에 10년 초과할 수 없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사업의 양수, 승계 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업 취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619페이지에는 전기사업자가 담당하게 되는 각종 업무에 관한 사안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관리사와 직접 관계된 전기사업법상의 시험 범위라고 하면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 전기설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 시험거리로 보셔야 되는데 시험 낼 문제가 없어서인지 전기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시험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범위 함께 살펴보시는데 사실 이쪽은 우리가 오지순다에 관한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따로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주실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전기 공급 의무와 관련되어 발전 사업자 동그라미, 전기 판매 사업자 동그라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번입니다. 17회 시험 때는 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행규칙에 관한 문제까지 서술한다고 하면 그것 아주 지엽적입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 내겠다니 어쩔 수 없죠.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사유를 제외하고 제외 동그라미, 전기 공급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다음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전기 공급 거부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기 공급 발전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공급해야 되는데 특별히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17회 시험 때 출제되었기 때문에 19회 시험인 올해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 사용자가 공급약관 동원해 놓습니다. 공급약관에 정한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전기요금 내지 않았다고 바로 단전시키는 거 아니죠. 전기 판매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사이에는 전기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약관에 정한 기한까지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단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전기 요금 내지 않았을 때 뭐 한 달, 두 달, 3개월 내지 않았을 때 바로 단전한다. 전기 공급 중단한다. 그런 취지라면 틀립니다. 공급 약관이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만 전기 공급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그냥 봐주십니다. 대신 이 이상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부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 공급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 제시한다. 불합리한 조건 제시했다고 하면 당연히 공급할 필요 없죠. 그리고 2번입니다. 전기 사용자가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 외 전압 주파수로 전기 공급 요청한 경우 표준 주파수, 표준 전압 넘었다고 하면 이것 전기 공급 거절해야 되죠. 그리고 6번입니다. 전기 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받지 않고 전기 공급 요청한 경우 사용전 점검 동일하습니다. 특정 건물에 전기 설비 설치하고 특별히 일반 전기 설비인 경우에는 사용전 점검하고 이후에 전기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전 점검받지 않고 전기 공급 요청하게 되면 그냥 전기 공급했을 때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이사 등이 전기 공급 정지 요청한 경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해 등으로 전기 공급 불가능한 것 당연히 전기 공급 중단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5번입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 약관이 정한 기한까지 요금 내지 않았다고 하면 전기 공급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두 번째, 전기 공급과 관련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 준비 기간 주지 않고 전기 공급 요청했다고 하면 그때는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과 관련되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가 다음에 정한 시기까지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미리 전기 공급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기 공급 거절할 수 있다. 가버립니다. 용량 5000kW 이상 10,000kW 미만 사용 예정일 1년 전까지 10,000kW 이상 10만 kW 미만이라면 사용 예정일 이전 전 그리고 용량 10만 kW 이상 30만 kW 미만이라면 사용 예정일 3년 그리고 용량 30만 kW 이상의 경우에는 예정 사용일 4년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대용량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충분한 준비기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30만 kW 이상 30만 kW 이상의 전기 공급 요청하고자 한다면 4년 전에 요청한 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 생각하고 이때는 전기 공급해 줘야 되지만 4년이라고 한 준비기간 주지 않고 30만 kW 이상의 대용량 전기 공급을 요청했다고 하면 이것은 부당한 요청으로 판단하여 전기 공급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약속해 주십니다.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어차피 큰 숫자 3, 4 어차피 이런 기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숫자 큰 것 또는 가장 작은 것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0만 kW 이상일 때는 4년 전에 요청한 때는 전기 공급해야 되고 4년 전에 요청 안 했다고 하면 그때는 전기 공급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30만 4년이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30만과 4년 전이라는 게 각각 되셨다고 하면 5000kW 이상 그리고 10,000kW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전에 공급 요청 했을 때는 전기 공급해 주지만 1년 전에 공급 요청 안 했다고 하면 전기 공급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 그것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다만 이 문제는 17회 시험 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용량 전기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 줘야 된다. 그래서 30만 kW 이상이라면 숫자 3, 그 다음 숫자 4년 전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000kW 이상 10,000kW 미만은 1년 전, 10,000kW 이상 10만 kW 미만의 경우는 2년 전, 10만 kW 이상 30만 kW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전. 그래서 1년, 4년 이 두 가지만 좀 정리한다고 하면 중간의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출제위원회 양심을 믿습니다. 사실 이거 대용량 전기 공급 요청 아파트 단지에서 할 필요 있겠습니까? 주택관리사 직접 관계된 게 아니고 일반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관 정한 기간까지 전기공급 내지 않았을 때 전기공급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대용량 전기공급 요청했을 때 충분한 준비기간 줘야 되는데 준비기간 없이 공급 요청하면 전기공급 거절할 수 있다. 그 정도 방습니다. 그리고 2번 전기공급 약관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기본 공급 약관 찾으셨죠? 전기 판매 사업자는 동그라미 넣습니다. 전기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장관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전기 사업하고자 한다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허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준비 기간 안에 전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기 사업 시작한 이후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약관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이라는 것, 행정 절차와 관련되어 허가받아야 되는지 신고해야 되는지 인가받아야 되는지 그러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공부하시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거래 계약 체결하게 되었을 때 계약 당사자 사이의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하게 되면 비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기준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을 공급 약관이라는데 전기 판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과 관련되어 전문가입니다. 반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 전기 요금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죠. 누진제라는 이야기 듣긴 들었는데 어떤 시점부터 전기 요금이 더 올라가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인들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계약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해놓은 것이 약관인데, 특별히 전기 판매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사이에 전기 공급에 관한 사항 약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약관은 산업통상장관에 인가받아야 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선택 공급 약관 있습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기본 공급 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을 내용을 하는 약관을 작성할 수 있고, 전기 사업자는 기본 공급 약관에 가름하여 선택 공급 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 공급 약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공급 약관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전기와 달리 상업용 또는 산업용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 공급 좀 요금 체계 다르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일상초 대용량 전기 공급을 전기 사업자와 약정하고 전기 공급을 받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공급 약관과 다른 조건을 선택한다 해서 선택 공급 약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약관에 관한 사항 그 정도만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설비에 대한 이용 대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구역 전기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의 전력 거래 등입니다. 여기 구역 전기 사업은 앞서 제가 산업단지 안에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산업단지 안에 공장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자를 구역 전기 사업자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역 전기 사업자가 전기가 남거나 전기가 부족한 경우 있거든요. 만약 이 구역 전기 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기가 노후화되어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면 산업단지 안에 여러 공장에 공급할 전기 부족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전기 판매 사업자와 전기 거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와 관련되어 양가로 2번 보완 공급 약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보완 공급 약관은 전기 판매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사이에 전기 공급에 대한 약관을 체결하게 되면 기본 공급 약관에 따르지만 구역 전기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의 계약 체결하게 된다면 보완 공급 약관에 따라 전기 공급을 결정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4. 전기 품질입니다. 여기 전기 품질과 관련되어서는 전기기사 시험에는 좀 나오더라고요. 잠깐 우리 살펴보게 되면 표준 전압과 주파수라는 것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표준 전압과 관련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220V이죠. 한 20년, 30년에 사용했던 전기가 110V였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380V를 표준 전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와 관련되어서는 60Hz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60Hz 주파수는 전기 생산하는 발전기 설비에 따라 주파수에 대해서는 50Hz와 60Hz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특히 독일식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면 그때는 50Hz이고요. 미국식 발전기를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발전기의 구동 속도를 고려하여 60Hz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주파수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1초에 얼마 파동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60Hz 사용하는 나라에서 60Hz에 작동하는 전기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정속도에 돌아가지만 60Hz의 전기를 공급했는데 50Hz에 가동되는 전기 기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50Hz 사용하는데 60Hz가 공급되게 된다고 하면 원래 시간보다 좀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식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와 관련되어서는 얼마? 60Hz 사용 중이고, 독일식 발전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50Hz의 주파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주파수는 얼마이다? 60Hz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과 주파수 일정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일정한 전압 갖춘 때에만 이러한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용품이 제 속도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압 주파수에 대해서는 계속 표준 전압과 표준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2번 전압 주파수 측정 확인되시죠. 동그라미 요리입니다.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문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품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확인해 놓습니다.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사항을 연일 이상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와 성전사업자는 전압과 주파수를, 배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압을, 그래서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주파수를.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는데요. 전기 품질 측정과 관련되어 이것만큼은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전기 품질과 관련되어 전기 품질을 유지하고 전기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 사용자를 직접 접하는 자, 배전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기용품은 다 220V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220V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380V로 또는 350V로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기용품에 장애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 전기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용품 고려해서 전기 품질과 관련되어 전압, 주파수 중에 무엇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전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 이들은 특고압으로 전기 생산해서 배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인데 이들은 주파수에 관한 사항만 제대로 유지하면, 주파수와 그리고 전압을 제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배전사업자에게 전기 공급해야 되죠.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는
주파수에 관한 사안들을 파악하고 측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들을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전기 사용자를 직접 만나는 배전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전기 제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 전압을 유지하고 품질 측정하며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배전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에 있어서는 무엇을? 전압을 측정하고 연일 이상 측정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력 양계 그리고 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험거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력 수급 안정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전력 수급 공급과 관련되어 수요 공급과 관련되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봐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전력 수급 안정, 수요 공급에 대한 안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